전국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0차 화상대화 국민권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국민권리대회입니다. 문재인 반역 정권의 코로나 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작된 화상대화 국민권리대회가 지난 30주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애국 동포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 덕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국 자유우파 구국 열사님들의 긴급 자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대사 왜곡,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폭주 좌파 정권의 범죄를 규탄하는 의미로 제주 4.3 사건 진상에 관한 역사적 진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긴급 전국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도민위원회 사무총장 이승학 총장님의 말씀부터 오늘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지금부터 73년 전 1948년 제주도에서 북한 김일성 공산 집단과 연결된 남로당의 제주도 지하 선거에 관한 그런 기상천외의 이런 반역 행위에 대해서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로당 공산 빨치산들은 당시 제주도에서 지하 선거를 실시하면서 숨어서 북한 김일성이가 진행하는 선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산 집단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지하 집단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오늘날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학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뒤에 보이는 흑백 사진은 1948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달삼을 남로당 위원장 허헌이 악수로 맡고 있습니다. 가운데 안경을 쓰고 빼빼한 몸매의 남자가 김달삼입니다. 본명은 이승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지하선거와 해주대회입니다.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지하선거가 있었는데 이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48년 4월 19일 제1차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통일된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헌법을 제정하고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48년 6월 29일부터 제2차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하고 앞으로 세워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정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도 남북한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로당이 남한에서 공개적인 선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써 이중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7명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8월 20일부터 황해도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선거란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가할 남측 대표자 1080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지하선거는 좌익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반공개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밤에 주민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전권위원이 선거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인민대표를 소개하면 좌익계 인사가 지지 발언을 하고 즉석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반공개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정권위원들이 밤에 해당 지역 후보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연판장을 들고 집을 개별 방문하여 도장을 받았으며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남로당 측은 지하선거에 협조하면 보호해주거나 협조를 거절하면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지하선거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이를 강행하려는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충돌하여 양측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투표의 의미를 몰랐는데 후일 연판장이 경찰에 압수됨으로써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이 지하선거에서 뽑힌 남로당 제주도 대의원이 해주에 모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격인 뽑았으며 이들이 북한 건국이 기초가 될 북한이 헌법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남로 당원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재헌의원을 선출하는 50총선거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건국이 기초가 되는 북한 헌법을 제정 통과시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의 지지자들이었고 지하투표에 가담한 제주 주민들은 경찰에게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21일 북한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남한에서 지하선거로 뽑힌 1080명 중 1002명이 참석했습니다. 78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이 대회에 앞서 50총선거에 반대 거부 투쟁을 벌였던 김달삼 일행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아가며 가는 곳마다 제주도의 빨치산 활동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안세훈, 김달삼 등이 8월 2일 3편으로 제주도를 출발해 해주대회에 참석했고 제주도 대표 중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동용 등 6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남한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것에 뽑혔습니다. 50총선거 당시 제주의 유권자는 85,500명 선이었습니다. 남로당 지역선거에는 52,350명이나 참여하였습니다. 김달사는 투표에 앞서 4.3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탄압과 단독선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난 골기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정부를 거듭한 후 민주조선 완전 독립만세, 우리 조국이 해방군인 위대한 수령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회를 마친 제주도 대표 안세훈, 강규찬, 김달삼 등은 제주도로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김달삼은 1949년 1월 8일에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반란군을 지휘하고 있는 이덕군은 국기훈장 3급을 받았습니다. 국기훈장 1급은 내무상과 민족보위상 등 장관급 임명에만 주었으므로 김달삼이 국기훈장 2급은 사실상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이때 여수 순천 반란군 지도자 김지혜는 국기훈장 3급을 받았으므로 북한 당국은 제주 4.3 사건을 여수 순천 반란보다 더 높게 평가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김달삼은 그 대담부장 간첩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수료하고 인민유역대원 300명을 이끌고 1949년 8월 4일에 38선을 넘어 태백산맥으로 침투했으며 경북 일대에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했고 국군과 수차례나 교전을 하였으며 유격군 제3병단 사령관까지 되었는데
평양 군교의 애국 열사능 비문에는 전쟁 중인 1950년 9월 30일 전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산폭동과 무장 공격을 주도했던 김달삼이 월북하여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대의원은 물록 주석단 일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게릴라 부대를 인솔하여 남만 지역에서 한국 정부군과 맞선 것은 체제 전복을 위한 반정부 행위일 뿐 아니라 반란 행위였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에서 정부가 강경 진압을 채택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김달삼이 해주대에 참석자 월북하고 복귀하지 않으므로 김대진이 남로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을 맡았는데 관음사 전투에서 작전에 실패하자 이덕구가 제3대 사령관직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학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73년 전에 이러한 그 남로당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남한에서의 그러한 반란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이러한 반란 실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 반역 세력에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 김정은 집단을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작태는 그런 그 지금부터 73년 전에 제주도 남로당의 그런 그 반란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되는 중대한 그런 현대사의 장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